I hope that you take this in that spirit. And that as this item goes forward, which I think it will go forward and it will pass at the board, that you use the opportunity of the monument, of the statue, as a way of coming together, because I think that we have more in common than we do differences. I do want to address some of the members of the audience that came here, though, and spoke to deny what happened. And I say this with a great deal of love and respect, but shame on you. Shame on you. Shame on you for denying what happened, and shame on you for the personal attacks on this woman, Grandma Lee, who had the courage to fly from another side of the world to come here to speak her truth. You know, it is amazing. And by the way, I hope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is not behind. 後半は、やっぱ韓国では、今週大きなニュース、もう一色と言ってもいいんですけども、やっぱハーバード大学のラムザイア教授、慰安婦は売春婦だという論文だったんですよね。で、これがもう世界中で、特にアメリカでは2000人以上、もう2000人に近づいてきたのかな、の学者が、この反対の署名をしているというので、今日はこのラムザイア氏が、誤ったというニュースも、昨日間違えてましたというニュースも一部ですけどね、昨日流れたんですけども、これと同時に、先々週から、ちょっとこの興味深いなという特集が MBC であったんですよね。それはこのラムザイア教授と関わって、日本がこれまでこの対米のロビー活動にどれだけのお金を使ってきて、どういったこの、韓国とのやっぱ違いはどこにあるのかというのをちゃんと分析した報道が MBC で出たんですよね。これはこれを見た上で、このラムザイア教授のことについてみれば、わかりやすいんじゃないかなと思って。そうですね。わかりました。じゃあ、そのままかけますね。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앞에서도 언급됐지만 일본의 우호적인 의원 모임 이 재팬 코커스는 현재 100명이 넘는 규모로 커졌습니다. 그럼 이 모임을 미국 의원들이 직접 만들었을까요? 역시나 일본의 작품이었습니다. 로비 회사를 통해 모임을 만들고 이들을 다시 입법 로비의 창구로 활용하고 있는 건데요. 일본이 얼마나 공을 들이고 있는지 미국 의회 내 코리아 코커스와 비교해봤습니다. 이어서 김세로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4월 미국 의회, 아베 일본 총리가 연단에 올라섭니다. 2차 세계대전 교전국이자 전범국가인 일본 총리로선 최초로 미국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한 겁니다. 연설을 앞두고 식민지배나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사과 요구가 높았지만 아베는 애매한 표현으로 비껴갔습니다. Our actions brought suffering to the peoples in Asian countries. 연설 자체를 반대하는 여론도 들끓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언론은 미국 의회의 미일 의원 연맹, 즉 재팬 코커스 인맥을 최대한 활용해 한국계의 반대 공세를 막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재팬 코커스는 애초에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일본 대사관과 로비 계약을 맺은 로펌 아킨검프의 연례 보고서를 보니 자신들이 이 모임을 만들었다고 밝혀놨습니다. 아킨검프가 재팬 코커스를 만들기 위해 에이드리언 스미스, 데빈 누네즈 등 의원실을 잇따라 접촉한 것도 확인됩니다. 이 의원들은 재팬 코커스 공동의장 등 핵심 역할을 맡았고 현재 이 모임 회원은 상하원 의원 121명으로 불어났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MBC가 외교부에 한국의 우호적인 의원을 파악하고 있는지 문의한 결과 처음엔 명단이 없다고 했다가 나중엔 코리아 코커스 의장단이 비공개를 요구해 대외비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외교부 설명과 달리 마이크 켈리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은 MBC에 명단을 보내왔습니다. 한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구 출신인 아미 베라와
제럴드 코놀리 등 모두 80명입니다. 이들을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지 추가 질의하자 외교부는 이름만 걸어놓은 의원도 많아 의장한테나 연락하지 개별 의원들에게는 당선 축하 인사를 보내는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세로입니다. 한국 정부도 손을 놓고 있는 건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일본의 로비력과 비교해서 취할 수 있는 건 취하는 게 좋겠죠. 우리도 적지 않은 돈을 로비 활동에 들이고 있지만 돈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경험 부족과 전략 부재가 약점이었습니다. 장슬기 데이터 전문 기자가 이 미 법무부 기록을 분석해서 설명합니다. 올해로 4번째 미국 하원 의장으로 선출된 낸시 펠로시. 미국 로비 기록에서 펠로시가 받은 정치 후원금을 찾아봤습니다. 지난 2019년 일본 로비스트로부터 받은 후원금은 11,700달러. 반면 한국 로비 회사의 후원금은 1,000달러가 전부입니다. 같은 해 로비 회사가 지급한 정치 후원금 전체 규모를 봤더니 일본이 270만 달러로 우리의 2배였습니다. To gain access, to gain influence, the more campaign contributions they make, the more access they're going to have. 한일 외교당국과 총리실이 지난 80년간 쓴 로비 자금을 다 더해보면 우리가 일본의 절반도 안 됩니다. 일본 GDP가 우리 3배인 걸 감안하면 적은 건 아니지만 격차는 커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워싱턴과 런던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 전쟁에 우리는 아직은 스테이크 홀더가 없습니다. 진입장벽도 높고요. 로비 대상과 범위도 다릅니다. 양국 로비스트들이 최근 4년간 누구를 만났는지 확인했더니 일본은 많기도 하지만 언론, 대학 싱크탱크로 인맥을 넓힌 반면 우리는 의회에 쏠려 있습니다. 그것도 주의회를 따로 챙기는 일본과 달리 우리는 워싱턴 연방의회에만 매달립니다. 보여주기식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 수준 자체가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은 미국의 정치인 가서 그냥 만나서 악수하고 사진 찍고 그냥 거기서 야, 나 정치인 만났다. 거기서 그냥 끝나는 거지만 왜 만났는지도 봤더니 우리는 코비드, 즉 코로나19를 제외하면 전문직 비자 법안, 공동발의라는 용어가 로비 기록에 많이 나왔습니다. 한 해 20억 원 정도인 로비 예산의 3분의 1이 이 문제 하나에 들어가는데 10년째 실속이 없습니다. 예산의 3분의 1은 또 한국계가 운영하는 로비 회사 토마스 캐피털이 가져가는데 로비 기록만으로는 뚜렷한 활동 내역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금만 더 있으면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다? 그거는 굉장한 착각이고요. 전략이 부재하고 경험이 없다는 게 더 큰 문제인 거죠. 외교부는 바이든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올해 대미 로비 예산을 7억 원 늘렸지만 늘어난 예산만큼 로비 전략도 개선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MBC 뉴스 장슬기입니다. はい、どうぞ。はい。今見てもらったのも議会だけでこれだけの差があるっていう、MBC の分析なんですけども、詳細な分析で、これ見てもらったのはその議会だけで、これ大体韓国側で20億ウォンですね、2億円ぐらいなんですけど、この議会の外で日本が使ってるこの対米ロビーは742億円なんですよね、政府だけで。この政府だけじゃなくって、他にこの民間の笹川財団とかもあるんで、そこまで含めるともっと巨大なんですけども、この政府が行ってこの外務省のこの742億円のこの日本のイメージアップ予算っていうのがあって、そこで主に使っているのは、例えばこのアメリカではこのお祭り、桜祭りをやって何十万人も集めるとか、あと、アメリカ人のネイティブ講師を全部日本のお金で、日本の公立学校で英語を教えてくださいと。いうのでとか、別にこういうの自身は構わないと思うんですけども、こういうのと一緒に日本政府がやってるのがラブザイヤ教授のような親日派教授の要請なんですよね。親日派。ただ、これね、やり方だけ見れば大変だなと思うんですけど、これ、日本側のやり方をこれ、ちゃんと分析してれば韓国側もね、方法あると思うんですよね。例えば、政治家にとって一番大事なのはやっぱお金もそうだけど、お金以上に投票してくれる人じゃないですか。はい。で、そのコリアコーカスに入れば、その、移民とかね、アジア系の投票がバッと増えるってなったら、コリアコーカスに入ろうっていうアメリカの議員も増えてくると思うんですよ。はい。例えばその日本がやってる桜祭りとか日本側はやってるんですけども、韓国側が例えば K-POP フェスティバルみたいなことをやって、
そこで集まる人っていうのは、アメリカでも若者で、しかも移民、アジア系、ヒスパニック、黒人、そういう今まで投票に行かなかった人たちじゃないんですか。で、その人たちの押し上げがあったから、昨年のこの民主党のね、大統領選とこの下院選挙での勝利があったんですけども、そういったところにほら、コリアコーカスに入れば名前を伝えることができるとかってなったら、コリアコーカス入るような議員いっぱい出てくるんじゃないかなと思うんですよね。はい。まあでもやり方変え、はい。それはあると思いますよ。やっぱりね、実際に草の根運動、韓国系、コリア系の草の根運動がかなり活発に動き始めてますので、はい。結構盛り返してる、金額的にはまだまだ小さくても、結構効果的な動きはしてますよね。はい。今後ね、ますますそれが、今までは乾杯してきてもできるんじゃないかなっていうのは、ちょっとこのニュースを見ながら思ったんですよね。はい。はい。まあ、あとね、つながりが大事だと思うんですけど、はい。そうですね。やっぱりつながりっていうのが一番大事ですからね。はい。あと、これからの次のニュースに行くのは、まあ、これまでこういう日本と韓国のロビー活動に大きな差はあったんだけども、結局日本側が動いて、この慰安婦問題を否定しようとして、ラムザイア教授のような人を、持ち上げれば持ち上げるほど墓穴掘っていくんじゃないかというのが、次のニュースですね。本当サンキューですよね。海外で見れば。はい。だから、今回のことで、ラムザイア教授みたいな人が、まあ、三菱の名前を掲げてますけど、その他にも、これはロビーの中入ってないと思うんですよ。なぜかというと、三菱が個人的に大学にやってることだから。あ、そうですね。はい。ですから、これが住友もやってるし、三井もやってるとかやってますけども、やってるらしいんですけども、まあ、それで、そういう形のものが逆に韓国にもやっている。それで、結局それ連携してるのは逆に今度ラムザイア教授が言ってるから正しいというのを韓国のニューライト系が支持声明を出したじゃないですか。はいはい、それがまさに反日種族主義を書いた面々なんですよね。まさにそうですね。だからここで連携していることがバレちゃいましたよね。そうですね。だから日本の管理下、ロビーの管理下にあるっていうことが、連携してるっていうことがなんとなく、今までは全く別物に見えたのが、なんとなく見えるようになってきちゃったっていうような感じを私は印象したんで、受けたんですけど。そうですね。はい。それもアメリカでも結構学会の中では、一般市民の中では別にこのラムザイア教授のことが、普通のニュースとか一般市民の中でそんなに大きな話題になってるわけじゃないんですけども、はい、少なくともやっぱ学会の中でやっぱ大きな話題になってますよね。そうですね。はい。うん。じゃあ、いきますね。はい。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일본이 이렇게 램저 교수,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문, 이런 작업을 언제부터 했지, 얼마나 했지, 다른 사례는 없나 궁금한 거죠. 시작은 역시 1993년에 코노 탐파가 발표되었을 때 그때는 인정했어요. 일단 인정했는데 그거는 그 모습을 부정했어요. 그렇죠. 코노 탐파로 위안부 문제를 일본 정부가 인정을 어느 정도 하자. 그 자민당 내 그가 그것을 부정하기 위한 역사공동위원회라는 것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연장 선사에서 새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거예요. 그것으로 발전해가지고요. 그 뒤로 어떻게 프로젝트가 발전한 겁니까? 그 다음은 그러니까 먼저 그 논리적인 부분을 해야 된다. 논리적인 국가는 논리가 없다.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2000년부터는 강제징용 문제를 논리적으로 부정하는 프로젝트가 시작됐고요. 이 논문 같은 거를 계속 생산하기 시작해가지고 책도 많이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국하고의 관계는 한국에서 2005년에 뉴라이트 연합이 출범됩니다. 이것을 보고 2002년 한국 뉴라이트를 지원하겠다라는 그러한 계획이 약간 책 속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거는 한국 ちょっと途中で止めます。はい。ここね、これ大事だと思うんですよ。2005年。大きいですね。はい。はい。2005年に韓国にニューライト連合というのができた。これ左派から転向した、右派に転向したグループですけれども、これができたら2006年にそれを活用しなくちゃいけないっていうものが、右派の論壇で語られるようになった。
それがロンドン州に出ている。だからもう、計画的に韓国のニューライトを活用しようっていう動きがもう日本の中で戦略的にもう出てきたんですよね。大きい。そうですね。ここはすごくわかりやすいところだと思います。で、ちなみにこのニューライト連合のやっぱり中心、左派から右派に転向した人たちがこのね、イョンフンさんなんか代表的ですよね。そうです。反日属主義の、州庁舎の、はい。はい。そういうことで。じゃあもうちょっと続けますね。はい。 한국의 뉴라이트가 출범하자 일본의 국어들이 한국의 뉴라이트를 활용하자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다는 게 책 속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실제는 어땠는가라는 부분은 또 알아봐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그 당시에 대담집에 나온다는 거죠? 네, 대담집에 나옵니다. 일본에서의 대담집. 네네. 왜냐면 그 뉴라이트는 원래 차파였던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있어가지고 차파가 전향된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좌파 정권, 당시는 그 노무현 정권이었잖아요. 좌파 정권에 대한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극우 세력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당시 한나라당이나 그러한 보수 세력은 오히려 기대할 수가 없다. 그게 극우 쪽의 생각이었습니다. 일본 극우의 판단은 당시 2006년의 판단은 한국의 뉴라이트의 출범을 보고 진보적인 과거 이력을 갖고 있으니 그쪽 진영을 더 잘 공격할 것이다. 네네. 그렇게 생각해서 뉴라이트와 손을 잡아야 되겠다고 하는 일본 극우들끼리의 대담이 대담집으로 나온 게 있다는 거죠.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2015년에 박근혜 정권이 출범됐잖아요. 네, 그때 박근혜 대통령도 위안부 문제를 엄청나게 고려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어디에 가도 위안부 문제를 말했어요. 국제적인 이슈화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2015년에 일단 위안부 합의가 되었습니다만은 그게 잘 안 돼가지고 특히 일본은 그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에 위안부 문서라든가 이런 것을 올린다라는 그 바르게극 중국이나 한국을 중심으로 한 이 바르게극의 움직임을 초지하기 위한 그러한 작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거기에서 역시 논리적인 작업이 많이 들어갑니다. 나데시코 액션이라는 그 여성 극우 단체가 위안부는 매칭되었다라고 보이는 그러한 그 자료만 모아가지고 램지하고 똑같아요. 이번에. 그것을 유네스코에 올립니다. 이게 한국하고 중국이 올린 문서하고 충돌된다라고 해서 포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유네스코의 그 위안부 기록물들을 세계 기록으로 유산으로 공개하려고 하자. 한국하고 중국에서. 그래서 일본에서는 그동안 준비해왔던 그 위안부 같은 램저 같은 논문들을 논문 같은 이상한 램저가 그 인용했던 말도 안 되는 자료들 있죠. 이런 것을 그냥 모아서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유네스코 같은 제3자들은 잘 모르니까 저도 잘 모르고 모르니까 그냥 양쪽에 부딪히는 거구나. 그 좀 논쟁의 영역이구나. 그래서 일본에서는 학술적인 논쟁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인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2018년에는요. 산케이신문이 지원해가지고 마이클 용이라는 그 미국의 저널리스트가 역시 위안부는 거짓말이다라는 책을 일본하고 미국에서 냅니다. 네, 그 다음에 그 흐름으로 西田さん、マイケル・ヨンっていう、マイケル・ヤングですかね、日本に来たのね。こういう人のやつ知ってました？僕、そこの人知らなかったです。私も知らないんです。だからこういう知らないところで、日本とアメリカで、そういう、アメリカ、これ、多分韓国系ですよね。韓国系かもしれないですね。4かヤンですよね。はい。それで、そういう人たちを使って逆に、アメリカとか、日本とか、逆に外国人のジャーナリストを使って日本の中で出版するとか。それで結局、反日種族主義も韓国で売るよりも日本で売るために韓国人が書かせたっていうような、色合いが強いじゃないですか。はい。だってまさにその人口で言っても日本が3倍でしょ？
はい。で、しかもその、もともとそのね、出版までのこのほら、論理的な裏付けとか全部その日本の局が裏付けして、日本に出張したらいくらでもお金が稼げるっていうふうに、もともと準備してきたわけですからね。反日貴族主義の場合は。はい。まあ一応そういう、まあこういう話が、こういう内容があって、ずっとこういうことを続けてるわけですよね。はい。この、あとちょっとこの流れで意外だったのが、この2006年の時点で、日本の局が韓国のニューライトは信用するけども、韓国の保守政権、当時ハンナロ党は信用してないっていうのはちょっと意外でしたね。そう、確かにね。はい。まあ結構もうすごくくっつき合ってるかなっていうふうに今から見たら見えてたんですけども、はい。まあ私ニューライト自体をね、よく理解してなかったんですけど、逆に、まあなんとなく、左派から転向した人間たちなんだなと思ってたんですけど、はい。今回こういう説明をしてくれたら、すごくよくわかりましたね。はい。ちなみに日本側でもこのほら、作る会を最初に作った藤岡信勝氏は元共産党員ですからね。はい。転校者が多いですよね。現代コリア現代コリアのという本があるんですけど、まあ雑誌があるんですけど、これ佐藤克美。はい。これも転校組ですから。はい。元朝鮮総連、あれかなり付き合いあったって言ってましたよね。帰国事業やってるはずです。はい。そういうことを、左派から転校したやつがね、一番、立ちが悪いんですよ。日本でも。万国共通だと思います。まあ、そういうことで、はい。じゃあ、続きますね。はい。 2010년에 거죠, 사실은. 다 지원해주는 거죠. 상계신문이 처음부터 그러니까 코너 탐구를 부정할 때부터 상계신문이 사실 완전히 깊숙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램지어도 상계가 소개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사 상계의 기사가 2개만 나왔고요. 다른 데서는 무시하고 있죠, 일본에서는. 네네. 그리고 뉴라이트 말씀하셨는데 이 램지어 교수를 한국에서 램지어 교수 말이 맞다라고 혹은 일리가 있다라고 지지 성명 낸 분들이 다 거의 뉴라이트이고요. 그리고 일본에서도 그러한 계열의 사람들이 역시 미국에 성명서를 냈습니다. 그 사람들은 1993년에 코너 담화를 부정해왔던 그런 그룹이 있어요. 그런 그룹이 똑같은 시기에 램지어를 취재하는 성명서를 미국에 보냈습니다. 예, 그러한 움직임이 쭉. これね、韓国のニューライトの団体が、こうやってアメリカに、このハーバードの教授を支援する支持声明文を出すわけじゃない、送るわけじゃないですか。はい。それと同時期に日本の方からも言ってるわけですよ。はい。ということは、これも完全に連携してる、どこから指示されて出してるというのがもう見え見えですよね。明確ですね。明確に、まあそういうのがこの中で見てもわかるなって思いましたね。はい。まあここに今度は反日種族主義の話が出てくるんですけど。はい。そうですね。日本では一番これも話も日本人では興味があるんじゃないかなと思います。はい。はい。 있고요. 그러니까 반일 전적주의도 그동안 흐름 속에서 나온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일본에서는 일본 자신의 입으로 주장하면 당사자이기 때문에 신빙성을 좀 의심받을 수 있으니까 예를 들면 램저처럼 하버드대 교수, 또는 한국에서 반일 종족주의, 또는 뭐 프랑스에 혹은 독일에 무슨 학술지에 이런 논문이 실리게,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런 논란이 생기면 봐라, 제3자들도 이런 얘기 하지 않느냐, 이렇게 궁극적인 그 사람들의 목표는 1998년에 유엔에서 나온 여러 가지 문서들이 위안부 문제는 손노의 문제다. 그렇게 결론 냈습니다. 이미 냈죠. 예, 그러니까 유엔의 그러한 견해를 바꾸는데 그 사람들의 기본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램지어 같은 사람들이 계속 나온다라고 봐야 하고, 우리가 잘 모르는 이런 자잘한 논문들이 여기저기 쌓여가고 있을 수 있어요. 네네네. 그런 것을 자료로 또 갖다가 계속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 전제를 막고 또 유엔의 견해를 바꾸고 세계적인 위안부에 관한 견해를 계속 바꾸겠다. 막 이러한 내용이 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일본 극우의 전략이고, 그러다가 그 전략이 이번에 램지어 건으로 西田さん、ここでね、
結局 UN の1998年に、慰安婦は性奴隷であったっていうことも、これ、決定されてるわけですよね。はい。だけど、これ、日本で知られてないですよね。言われてる、そう言われてみればほとんど、まあ、はっきり知ってる人は少ないと思います。なんとなくそうなのかな、ぐらいな。興味すら持たれてないし、報道もされていないっていう状況じゃないでしょうかね。そうですよね。ただ、これをね、もう覆したいという動きがもう見て取れてたわけですよね。それが一つのこのハーバードの教授、ラムザイヤー教授の、今のイシューになっているものと連携しているっていうことですよね。はい。ただちなみにこのラムザイヤー氏がこの論文出してくれたことによって、アメリカの国務省も、もう何度も立証されている通り性奴隷だというふうに今回声明出しましたよね。国務省だったと思うんですけど、はい。まあそういうこと。じゃあ一応最後までこれが見てね。はい。いただきます。 우리에게도 아주 확실하게 인지가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미국에 이런 식으로 나온 것은요, 독일의 믹대그에 소녀사이 설치가 됐지 않습니까? 그때 독일의 지식인들이 엄청난 공헌을 했습니다. 그게 미국의 지금 영향이 아주 큽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일본이 하면 할수록 현재 상황에서는 위안 문제는 일본에 불리하게 국제적으로도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 램즈 교수건 같은 거를 아는 순간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강력하게 반박하고 하니까 이렇게 된 거죠. 역전된 거죠. 네네. 여론이 조금씩 역전된 건데 그동안 그럼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작업해온 것들은 없었을까? 다 찾아봐야 된다고 봅니다. 예, 뭐 이게 찾아보는 작업의 의리도 시작이고요. 시작. 그리고 의리 쪽에서도 한 사람만 했을 리가 없거든요. 예. 굉장히 있을 겁니다. 램지오도 해명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이미 이번에는 위안부 때문에 처음 알았는데 이미 과거로부터 쭉 해왔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강제 지원 문제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퍼져 있을 것이고요. 아직 그 수명 위에 많이 올라오지 않았다. 국제적으로는요.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 뿐이고 일본은 굉장히 반대한 작업을 하고 있고 그 뒤에는 일본 정부가 있습니다. 그 정부가 있겠죠, 특히. 예. 위안부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의 공식 견해는 손노예가 아니다. 거기까지 말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더 나아가서 매중비였다. 이게 일본 정부가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3의 램지오 논문들을 찾아내야 돼요. 예. 그리고 그 한국 쪽에서도 국제적인 학술지에 위안부 문제라든가 간제 지원 문제를 싫어야 합니다. 간제 지원 문제도 UN 인권위의 이 의원이라는 사람이 가가지고 전혀 그 문제는 없었다는 식의 그 소논문들을 발표하기도 했잖아요. はい、終わり方がちょっとなんか、急に小声に終わってしまいましたけどね。僕も聞いたんですけど、これこんな感じで終わってましたよね。はい、そうです。はい。はい、どうでしょうか。そうですね。だからね、やっぱり今回のラムザイヤー教授の場合、やっぱりやればやるほど、この日本側の政府がこの慰安婦問題に関して動けば動くほどどんどん日本側が不利になっていく。はい、今回のラムザイヤー教授も結局証拠がなかったと。昨日謝ったっていうのは、はい、この契約書、慰安婦業をやるというので、契約書を慰安婦が書いたんだというのを証拠を見つけられなかったと。これ私のミスだったっていう初歩的なことで謝罪したんですよね。はい。どんどんこういう結果になっていって、もう本当に世界中でこのやっぱ恥ずかしさを露呈していくのに、残念ながらこの日本の国内では、こういう極右が主流派で権力を握っているということなんですよね。確かに今回、はい。そのね、契約書なんですけど、はい、10代の女の子がね、その業者と契約をするっていうのはありえないって話なんですけど、はい、それ、私もう一度確認する必要があるんですが、それ日本人の女性って話言ってるんですよ。なんかそんな韓国人の、朝鮮人の女性とかじゃなくて、日本人の10代の女の子が業者と契約をすることがあり得るのかっていうふうに言ってました。ということは、日本の慰安婦にされた被害者っていうのは、売春婦ではないかの、あった人もいますよ。だけど、じゃない人もたくさんいたと私は思います。まあ、例えば、その日本政府が当時は合法だと言っている、このほら、遊郭とかですよね。はい。と同じように、この10代で女性親が、まあ、売らざるを得ない、売ってしまうというふうなことですよね。それで、その延長線上に日本人の慰安婦がいたと言われてるんですけど、はい、そうじゃなくて、
今回は日本人の10代の女の子が業者と契約をしたとは言えない、契約書は出てないというんですよ。ということは、親とは関係なしに騙された可能性が高い。あと、中国系に派遣された部隊、軍ですよね。軍が朝鮮半島でもそれで騙して連れて行ってるんですけど、九州地域で騙して連れてってるんですよ。それを日本政府が見て見ぬふりをしてるんです。そういう資料もちゃんと出てる。ですから、日本人女性も被害者であった、商売をしてたじゃなくて、あったということはね、やっぱりこれはちゃんと考えていく必要があるなと私は思います。それはやっぱりやっぱ日本のやっぱりやっぱ日本の戦争犯罪全部をね、日本対韓国、日本対アジアっていうふうに考えちゃいけない。あれだけのやっぱあれだけのやっぱりね、気違いじみた戦争やった日本国家ですから、やっぱ日本国内も奴隷制だったんですね、はっきり言って。で植民地の場合は、この朝鮮総督府っていう、まさに、総督府って軍の組織じゃないですか。軍の組織が議会も当たり前だけどない、行政もない中で全部命令できるっていうわけだから、この日本国内よりもよりね、奴隷的で、強制的な、この動員ができる体制だったというふうに考えた方がいいと思うんですよね。そうですね。この前、保坂雄二教授のやつやったじゃないですか。あの時に資料出てて、結局、日本政府があって、それで、軍部が、軍部がありますよね。その上に一応天皇が置かれてるんですよ。それで、朝鮮総督府は、また政府、命令系統が、逆に軍部から直接行けるんですよね。軍部が一番上でしたっけ、朝鮮総督府の。日本の軍部がそっちの方からね、命令ができるんですよ。日本政府に対しては、すべて、後で、報告だけです。逆に当時、そういう系統がありましたね。その当時、だから日本の支配者の中から言っても、この朝鮮総督府の権力っていうのはね、巨大すぎて、もしその朝鮮総督が野望を持てばね、この日本から独立できるんじゃないかね、これ、権力がでかすぎるんじゃないかという話まで出てきましたからね。いや、実際にあれじゃないですか、満州帝国は日本から独立して、自分たちの国、自分たちの王道楽土を作るっていう目的ですよ。そうなんですか？五国共はね。だから日本政府は日本人の、国でしょ。満州国は王道楽土って名乗って、五国共和で、五民族共和で、日本人じゃない、日本人が一番自分たち、長州系ですけどね。長州系の日本人が一番で、そこにこうやってどんどん、レベル一番下にシナ人と中国人を置いて、それで満州国という独立国家を作るっていう企画ですから、あれは完全な日本から政府とは独立したものですよね。そうですね。独立したというか、なんて言ったらいいんですかね。植民地ではあるけども、そうですね。植民地であるけど、日本国内のその制度だけをそのまま取り入れたわけではないってことですよね。結局ね、あれ陸軍じゃないですか。731もそうなんですけど、あれ全部陸軍なんですよ。陸軍っていうのは長州系なんですよ。海軍は薩摩系ですけど。陸軍は長州系ですから、満州国っていうのは基本的に長州の産物と考えた方、日本人、私は日本人が全て悪いとは言ってない。私はとんでもないのは長州系の、当時の長州系の連中だと思ってますから。長州系で権力を握った、そうですね。要するに、岸信介とか、安倍とか、ああいう系統ですよ。今の山口県に住んでる人たちを言ってるんじゃなくて、当時の一部のね、連中がとんでもない暴走をしたんですよね。ということで、こういう感じでね、一応、ラムザイヤの話さんの教授の話から、こういうところまで行きましたけど、
今日はこの辺で一応終えて。そうですね。はい。そこなんでか話したいことありますか？ここですごくやっぱり思うのは、やっぱりそのね、戦前の日本が日本人にとってもね、やっぱりどんな奴隷国家だったのかってことをやっぱり、分かってればね、今のその安倍さんやニューライトのようにね、極右のようにね、戦前が良かったって話にならないと思うんですよね。何度もどこでも言うけども、本当特攻隊だとか、生きて領袖の恥ずかしめを受けず、捕虜になるんだったら死ねなんて、こんな命令出したね、軍隊ってね、国家では日本だけなんですよね。あとはテロ組織だけなんですよ。日本人も被害者なんですよ。はい。ただそれを一番肝心な戦犯たちが誰も裁かれないまま、今でも末裔たちが日本の中で権力者として残っちゃってるっていうのが一番いけないですよね。うん。そういうもう本当テロ組織と日本だけなんですよね。そんな、そんな狂ったことができた軍隊っていうのはね。はい、で、そこをやっぱり自力で、民主化す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っていうのが、まあ、前半の話なんですけども、結局、ミャンマーのことを見て日本人は、まあ、ミャンマーかわいそうだな、中国が軍事政権のバックにいるんだなっていう話しかしてないんだけど、そうじゃないだろうと。そういう、もっとひどかった、もっと本当ね、統制が行き届いていた、戦前の日本を自分たちで民主化す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で、まあ、アメリカが持ってきてくれた憲法は確かにいいんですけども、憲法だけ良くってもね、地位協定もあるし、戦犯のナンバー2だった安倍総理のおじいさんは生き延びましたし、まあ、それをやっぱりね、やっぱね、それを日本人が何とかしないと日韓関係は良くならないと思うんですよね。良くならなくても、もうしょうがないと思ってるんですけど、僕はこう考えてるんですよ。私はね、とにかく日本人も被害者であった。はい、それを、いつかちゃんと認識して、やっぱり正しい方向に持っていってほしいというふうに私も願ってますね。はい、うん。僕はね、ここは日韓関係は最後、こう考えてて、特に今日ほら、前半で80年代の広州の、からの民主化運動の話もしたんですけども、特に2010年代後半、ろうそく革命以降、民主主義とか人権ということがどんどん進んできた韓国と、この安倍政権下で7年間、どんどん逆に後退して戦前に戻っていた日本がぶつかっている。これが日韓関係だと思って非常にわかりやすいと思うんですけどね。そうですね。はい。もう一般の日本国民にとってどっちがいいかということを、はい。わかりました。まあね、今回コロナの予防接種が始まったじゃないですか。はい。それで結局これでね、どのぐらいこうやってどっちがちゃんとできていくかっていうのを見ると、どんどんそれがね、あれ韓国の方が劣ってるはずなのに、なんで韓国早くて日本できてないんだっていうようなね、だんだんそういうのをだんだん見えてくると思いますから。はい。もうね、そうなんですよ。もう今すぐも見えなければおかしい。まあマスコミがいくら伝えなくても、ちょっとでもおかしいぞというね、気持ちを持ってる日本人がもうちょっといれば見えるんですけどもね。はい。ということですね。はい。じゃあ一応これで今日は終わりにしましょうか。はい、そうですね。はい。はい、ズームでなれない中、今日はオンラインでしたけど、ご苦労様でした。はい、お疲れ様でした。はい、じゃあ、はい。민주주의는 공것이 없습니다. 그 토마스 제퍼슨이라는 사람이 미국 3대 대통령인데 그 사람이 민주주의는 인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을 먹고 피와 땀을 먹고 산다 이런 말 했어요. 땀도 내가 붙인 것 같네요. 피라고 했어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막 질문 공세를 받고 보니까 좀 흐리해진 것 같아요. 여하튼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에서 증명됐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광주에서, 전국 도처에서 그랬습니다. 나도 사형원도 받아가지고 집행 직전에 살았습니다. 감옥살이도 한 6년 만에 했습니다. 망명 연금 생활도 10년 이상 했습니다. 이건 자랑도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광주에서도 목숨을 바쳤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국 민주주의는 뿌리가 튼튼한 겁니다. 이제는 어떤 공부 사람도 어떤 독재자도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안 하고는 못 배웁니다. 다시 군사고대 하는 거 꿈도 못 꿉니다. 우리는 3번 독재자를 극복했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그러고 우리는 결국 이제는 민주주의를 반석에 올렸습니다. 최근에 일본을 보면 일본이 급격히 우경하고 있습니다. 저거는 일본 사람들이 자기 손으로 민주주의를 안 했기 때문에 저런 겁니다. 전후에 군국주의 하다가 갑자기 항복하고 나서 메가드가 들어와서 민주주의라는 게 민주주의 한 겁니다. 그래서 일본은 민주주의 주체 세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군국주의 시대의 세력이 다시 부활해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일본은 지금 말하자면 아주 그런 세력들을 판을 치고 있고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 이 군국주의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건 대단히 위험하다. 오늘 현실. 그런 건 말도 안 믿깁니다.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 범죄를 한 것을 국민한테 교육을 안 시켰습니다. 국민들은 지금 5, 60대 이하 사람들은 과거를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반도를 점령해가지고 조선 사람들을 도와주었다. 중국에서 남경 대학살을 했던 건 다 거짓말이다. 우리는 대동아 전쟁을 해가지고 아시아 사람들을 마지막 서구 식민지로부터 해방시켜줬다. 지금만 있는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한국하고도 중국하고도 동남아시아 나라들하고도 갈등을 할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민주주의가 공것이 없다는 것을 일본을 볼 때 참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우즈베키스탄 그 학생한도 그 질문하는 심정을 내가 이해하고 그들의 움직이는 파다리가 되어